이번 시간에는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에는 첫 번째, 글로벌화와 기업의 해외 진출, 해외 사업 전개와 인적자원 개발,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의 유형과 해외 파견자의 역할, 글로벌화와 인적자원 관리의 과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해외 진출 기업의 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이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경영활동 전반에 걸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해결책은 이들 문제점 속에는 본사의 노력에 의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를 들면 종합적 기술력의 부족과 관리 스텝의 부족, 기술자 및 기능자의 자질에 대한 저하, 품질 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체계적인 교육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는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동일한 것만이 아니고 노하우 축적의 정도, 본사로부터 파견된 최고 경영자 및 중간 경영자의 스텝의 자질, 이 문화의 이해 정도, 인적자원 관리의 차이 등으로 인해서 상이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화와 기업의 해외 진출 중에 현지화와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해외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국가를 상대로 사업에 대한 활동, 또 투자국에 대한 공헌도 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과 홍보 활동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투자국가는 본국과는 상이한 문화와 역사와 언어와 관습, 그리고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사회이고, 이 문화의 사회에서 문화적 차이를 인식한 경영활동이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하지 못한다면 해외 진출에 대한 성공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경영자에 대한 권위 위양을 하고 싶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를 명확하게 하고 싶고, 인사고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싶습니다. 본사의 경영 스타일을 요구하지 않고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싶습니다. 등의 문제점이 해외 진출 기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본사로부터 파견되는 최고 경영자와 중간 경영자, 그리고 기술 스텝 등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인식과 이에 대한 실천이 요구됩니다. 해외 진출 기업에서 직무를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관습이나 종교 등의 차이로 인해서 국내에서 수행하는 직무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살펴보면서 바로 어떤 문제들이 가장 큰 문제인지 하나씩 볼 때, 첫 번째가 어학상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문화의 일상적인 생활과 다르게 어떤 지식의 문제가 필요한 건데, 문화와 일상생활상에 관련된 지식의 문제도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영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전문 지식, 다시 말하면 기능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나름대로 재외 근무에 대한 경험과, 여섯 번째는 그 직무 자체의 문제와, 더 나아가서는 이 문화 적응상의 문제 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의 중요한 문제들이 이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교육으로서의 언어력, 또 경영 관행, 전문 지식, 국제 감각, 이런 걸 통해서 지역 연구라든지 이문화 적응 등을 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용한 교육으로서 언어력이라든지 경영 관행 및 전문 지식이라든지 국제 감각, 다시 말하면 문화나 일상생활에 대한 관행, 더 나아가서는 지역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이문화 적응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본국의 국제사업요원이나 본국 체제
외국 기업의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인 경향으로서 국제사업의 요원은 이러한 것들을 교육적인 요구로서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제사업위원회의 육성 제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영과제는 바로 국제사업위원회 육성 및 확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제사업의 육성과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는 외국의 대학에 대한 비즈니스 스쿨에 유학 중인 학생들을 채용하는 기업, 그리고 스카우트에 의해서 국내외 기업에서 국제사업에 경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는 기업, 그리고 현재의 근로자를 교육해서 국제사업 요원으로 확보하는 기업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해외 파견 전의 교육으로서 외국어 능력이나 지역에 대한 연구나 국제 감각, 경영 능력, 이문화 적응력, 기술 지도력 등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들 교육이 파견 후에 효과적이라는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업 전개와 인적 자원 개발에서 외국어의 장기, 중기, 단기적 교육이 있다고 볼 텐데요. 장기적 교육은 기업의 국제화에 필요한 근로자의 육성을 필요로 하는데요. 이러한 근로자 육성을 목표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입사 시나 입사 후나 일정 기간을 정하고 외국어 테스트를 실시하여 외국어 능력을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서 인적 자원 부서가 주관하는 통신교육 등에 의해 자기 개발 의욕을 환기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기교육은 가까운 장래에 해외 파견을 전제로 한 교육을 목표로 하고, 중기적 교육에 참가자는 해외 파견의 후보자이고 파견국 대학 등에 참가해서 실천적 교육을 행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단기적 교육인데요. 해외 파견이 내정된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이고 단기적이며 가족에 대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본국 이외에 이 문화에 속한 사람과 교류하는 법과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해외 부임 내정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단기 집중, 국제 연수, 지역 사정 연수, 관련 부서 연수, 가족 연수 등이 이것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파견자가 파견처에서 반감을 최소화한 체험을 매뉴얼화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상의 전문 지식이나 관련 영역의 지식과 기능을 구비하고 있는 것은 원활하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 되며 현지 법인 측의 요구이고, 또 파견자의 평가를 높이는 요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루어지는 집합교육과 직무순환, 그리고 체험학습 등을 바로 해외 파견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수단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국제사업 전개와 경영간부의 선발 및 육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경영자 선발 기준으로는 경영에 대한 능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제 감각입니다. 셋째는 직무 수행 능력입니다. 네 번째는 대인관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학력이고, 여섯 번째는 이문화 적응 능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근무 체험자는 바로 경영의 능력이 있고, 어학력이 있고, 직무 수행 능력이 있고, 대인관계 능력이 있고, 건강하고 전문 지식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인적자원 관리의 유형에 보면 적응지향적 인적자원 관리가 있고, 본국지향적 인적자원 관리가 있고, 통합지향적 인적자원 관리가 있습니다. 해외 파견자의 역할도 보면 자회사의 통제와 본사와의 조정과 기술 및 경영 노하우의 이전과 후계자의 육성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화와 인적자원 관리의 과제 중에 첫 번째 본사로부터의 과제가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최대의 과제는 국제사회의 이미지를 재확인하고 선진 다국적 기업의 체험을 벤치마킹하고 자사의 경영 시스템과 결합한 국제적 경영 시스템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해외 현지 법인의 제도적 과제. 해외 사업을 전개하기 위하여 기업의 현지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가 있습니다. 현지 법인 인적 자원의 충실화로서 기업은 경영 방침을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세계 경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인적 자원 활동의 글로벌화, knowledge, 그다음에 collaboration의 글로벌 인재 육성, 그다음에 work flexibility 등을 바로 인적 자원 관리의 방향으로 설정하고 시스템을 검토하고 특히 경영 방침에 대응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화와 인적 자원 관리의 과제 중 크게 세 번째 중에 하나는 전문가의 채용과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부족을 보완하고 정보 및 노하우를 흡수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전문가에 대한 개발 부분에서의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국적 차원에서 IT 기술자의 육성 및 확보를 목적으로 적극적인 고용 정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연구개발 부분의 전문가, 또 IT 관련 기술자 등을 중심으로 21세기의 기업들은 외국인 전문가나 경영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고용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경영 풍토의 개혁과 직장과 커뮤니케이션의 보완과 처우 개선의 정비, 나름대로 문화나 역사나 관습이나 본국인을 이해할 수 있는 직장 환경에 대한 정비가 더욱더 절실하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글로벌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함께 배웠고요. 더 좋은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또 나름대로 또 토론할 내용은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